안녕하십니까. 주식호니의 혼입니다. 한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사실 이제 가족 4인 가족, 우리 가족 전체 구성원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저도 이제 거의 이제 거래와 매매는 못했고요. 출근도 못했고, 매매도 못하고, 이제 좀 정신이 좀 드는데, 들으시다시피 지금도 목소리는 사실 좋지 않죠. 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고 아직 좀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어제 오늘 좀 괜찮았을 때, 좀 컨디션 괜찮았을 때 최근에 시장이 어땠는가를 조금 훑어봤어요. 훑어봤고 2주 전이니까 이제 여기 포인트 정도예요. 근데 여기 이제 914포인트, 5포인트 여기가 넘어서는가, 넘어서서 상승이 더 펼쳐지는가를 얘기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로봇 또는 원전, 그 다음에 건설, 또 이런 식으로 주도성이 뛰는 것들을 순환매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까지만 얘기 드렸고, 수익을 거두시면서 보셔라까지만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보지 못했는데, 지금 시장도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힘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에 대한 좀 힘이 빠져 있고, 지수도 보시면 여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때 933포인트 정도죠. 여기 때에서 좀 미니 박스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940포인트 여기까지 열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94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있고, 보시면 5일선은 아직 지켜주는 모습. 그래서 코스닥은 좀 강한 편입니다만 아직은 좀 괜찮죠. 그래도 아직은 괜찮고, 좀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914포인트 정도 여기가 넘어섰던 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때까지만 다음 주에 좀 지켜주고 추가 상승이 충분히 아직 가능하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에 비해 거래소 코스피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여기 96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죠.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지켜볼 만 하겠지만, 신규 매수를 맥적으로 하기엔 좋은 자리는 아니고 914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좀 아니면 5일선 기준을 꼭 체크해야 되는 그런 좀 포인트 위치에 닿여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이 쉽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악재고, 또 하나는 장단기 금리차가 정말 역전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안 됐는데 벌어졌고, 사실 데이터만 보면 또 얘기 드리면 그런 데이터만 나왔을 때 증시가 좋았던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지만, 또 반대로 대선 이후에 증시는 또 되게 좋았다라는 또 얘기가 있고, 그러면 재료상으로는 상방과 하방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맞춤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을 꼭 체크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보시면 좀 이렇게 아직은 안 좋죠. 코스피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박스대, 그러니까 이 윗단 박스대가 아니라 여기 박스대를 더 밑단이죠. 여기 박스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750포인트 정도를 넘지 못하고 저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50포인트 대에는 매도가 많이 나오는구나. 특히 기관도, 연기금도 여기에서 이제 매수의 포지션을 보여줬다면 여기선 다시 매도 포지션 해서 이제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이 또 나오고,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또 한번 코스피 거래소 시장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단기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수 체크를 꼭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는 2750포인트가 돌파됐을 때가 오히려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915.4포인트 정도가 지지만 받으면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면서 종목 얘기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삼성전자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거래소 코스피가 약한 모습에 삼성전자가 또 되게 큰 한몫을 하죠. 보시면 여기 예전에 저점이었던 반등했던 자리가 돌려보면 한 요쯤 됩니다. 6만 지지받았던 자리 보시면 한 6만 8,900원 뭐 이 정도가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되게 형편없죠. 최근에 또 이렇게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나오긴 했는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약할 수밖에 없죠. 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재미없는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스피도 그래요. 2750포인트가 저항으로 느껴지면서도 삼성전자 주가는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밑단도 깨질 수 있겠구나라고 또 열어보면서 봐야 되는 그런 경계에 경계를 항상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밑단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투매가 나올 수 있고,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 또한 그냥
삼성전자가 흐른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지수 하방의 압력이 강해지죠.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코스피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2750포인트 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보면. 그래서 최근에 반등장에 반도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없었다. 재미없고 좋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반등하기 전에도 반등 시작하기 전에도 좀 이렇게 지수에 따라가는 것들은 보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좀 추천을 안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도 최근에 시세가 더 나왔죠. 지금 반등 보시면 종목별로 분명 다르긴 합니다만 요때부터 해서 이제 2주 정도 동안 계속 올라와 줬어요. 올라와 주고 여기 만원대 여기 저항대를 계속 두들겨 주는 캔들도 나왔고요. 캔 나왔고, 그래서 이미 여기를 보시면 굳이 T 로보틱스만 보면 이미 레벨 구간권은 여기 밑에 안에서 한 단계 올라와서 안착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8,700원 단 여기가 되게 중요하겠는데, 로봇주의 추세가 이 단기적 올랐던 시세를 끝으로 좀 장기적으로 조정긴과 흐름이 간다 그러면 다시 밑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꼭 같이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지수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견조하고 순환매 잘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가 밑단으로 작용되고 다시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급이 들어왔다 나가는 흔적들이 잘 나오죠. 그래서 단기 투자, 스윙 투자가 다 가능한 종목이 로봇 섹터 아직도 유효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8,700원 단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당분간은.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도 체크해 봤어요. 들어와서 조정받아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 해가지고 봤을 때 제주 반도체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로 되게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단기적 거래가 들어오면서 여기 바닥을 다지고 그래서 거래가 들어오고 위에 매물대 소화 캔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매물대를 한번 쳐주고 당연한 조정이죠. 당연한 조정. 그래서 여기 5,500원 단이 지켜지면 오히려 신규로 다시 한번 또 괜찮은 구간대가 설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단 이렇게 한번 튕겨주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다시 한번 밑단이 와도 지켜줄 수 있는 에너지가 또 동원이 되죠. 깨고 내려간다기보다 여기 박스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여기 1차, 2차 정도 매수 관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주 반도체도 좀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정책주가 확실히 셉니다. 그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정책주가 세고, 최근에 또 그 신규로 매수가 들어온 게 물류 쪽이죠. 물류 쪽에 한솔 로지스틱스란 종목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차라리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가격이 이제 분출됐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성격을 띄고 있죠. 띄고 있다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이렇게 저점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수급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 해서 지금 보시면 금액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좋겠죠. 여기가 여기 중간치이자 여기 윗꼬리가 정도 있는 3,700원, 3,900원 정도 되나요? 3,900원 정도 구간, 그 다음에 3,700원 구간, 이렇게 분할적으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려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섹터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캔들 나오면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맥점을 찾아서 추가 파동이나 방향성을 노려서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됐다고 또 바로 이렇게 급하게 사실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지지 테스트 매물 소화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 충분히 수익권으로 가져갈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3,700원가 열어놓으시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분할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HMM 보시면 또 그러실 텐데 HMM이 최근에 흐름이 되게 안 좋았죠.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무너졌죠. 추세 꺾이고 무너졌고 당연히 장기 침체선 이렇게 장기 침체선 상승과 함께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단기적 보시면 되게 중요한 구간이 여기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평선도 밀집돼 있지만 27,500원 구간만 이탈 안 하면 오히려 다시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구간 나온다. 그래서 27,500원 구간만 지켜주면 되게 또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신규 매수 자리로도 괜찮은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닿여 있죠. 닿여 있고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되겠고 여기가 이탈하면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좋은 그림 아니고 여기가 이탈하면 다시 한번 박스 하단까지 추세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23,000원까지. 그래서 여기 때를 맥점으로 해보고 27,500원대를 보고 여기 이탈 여부를 잘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MM 보시면 될 것 같고 MP고요. 제가 딱 거래를 2주 동안 쓰러져 있으면서 거래했던 게 딱 이 메타버스 관련주 MP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장을 보면 다시 한번 장을 조금 얘기 드리면 장이 되게 지저분했어요. 정말로 지저분했고 비료주 갔다가 로봇 갔다가 원전 갔다가 수급이 되게 빨리 돌았는데 정말 개인 투자자가 그걸 다 따라타 가지고 수익 낼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거에 한해서 수익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섹터군은 됐지만 신규로 자금이 투입됐던 거 아까 얘기했던 물류 쪽에 이제 그 조정 그 국면에서 벗어나서 신규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이 선익 시스템하고 MP 쪽이 신규로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 11,000원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신규 매수를 들어간 거고, 여기 단 윗단에서는 단기전 윗단에서는 여기서 좀 비중을 덜어놨습니다. 매도를 걸어놨죠. 근데 금액 자체가 크지 못했다. 왜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만 걸어놓고 아직도 보유 중이긴 합니다. 아직도 보유 중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죠. 좀 주도가 될 수 있는 섹터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는 성장주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주이기도 하고 수입이 강하게 돌려 들어온 게 들어왔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이렇게 강한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 거쳤던 섹터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수급이 돌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000원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단계 올라온 걸로 보는 거죠. 박스 구간에서 한 단계 올라와서 올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11,000원 구간까지가 되게 또 레벨업이 됐구나 라고 이제 진단하면서 보유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도 여기 12,000원 13,000원 구간 여기 때를 지켜주면서 고가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추가로 고가놀이 하다 이렇게 가능하지만 여기 이탈하면 다시 11,000원 구간까지 또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13,000원, 11,000원 구간 이렇게 보시면 접근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버텨주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시세 분출 자리에서 못 해주면 어떻게 다시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담아 보시되 빨리 13,000원대 위에서 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하방주의다. 하방으로 충분히 꺾여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내려올수록 오히려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돌려볼 수 있겠다. 왜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좀 방향성이 좀 바뀌지 않나 라는 진단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설 쪽에 이제 자꾸 얘기를 드렸고 몇 가지 얘기 드렸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시멘트 관련주예요. 시멘트 관련주도 사실 바닥권에선 지수만큼 많이 올라준 게 있습니다. 지수만큼 이렇게 올라준 게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근의 흐름 여기 요 정도 보시면 여기 한일 시멘트만 보면 여기 23,300원 단 2만원 정도 여기만 지켜주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 섹터별로도 그렇고 재료별로도 그렇다. 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거 1월 달에 시세 나왔지만 그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좀 이렇게 단기간 거쳤고 최근에 건설 쪽 섹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고 시멘트가 이제 재고가 없다는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정책주로서 계속 힘을 받고 하려면 시멘트를 거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개념으로 시멘트주를 보면 되겠고 23,300원대가 이탈 안 하면 가장 우상향이 좋고 그렇지 않고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 다시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오히려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17,000원대 다시 내려오면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추세가 깨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 추세가 깨지진 않을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횡보 추세가 깨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내려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규적으로 23,300원 구간대가 좋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하나 또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 않고 좀 빠른 거 보겠다. 그럼 성신양해 이런 거 보시면 되거든요. 성신양해가 최근에 이거 시멘트 관련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인데 시멘트주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고 보시면 얘도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다가 그 가격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로 이렇게 돌리면서 우상향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우상향 가주려면 지금 금액대 안 깨주면 되는 거고요. 그쵸?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안 깨주면 되는 거고 깨지면 밑단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여기 이상은 지켜줄 거니까 재료가 있고 수급이 있고 섹터가 그러니까 지켜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깨지면 다시 관심 아니면 지금 단기적 관심으로 돌파를 한번 깨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신양에는 제가 조금 보유해보고 있고 총 밑단 깨질 거 염두에 두면서 가지고 있고요. 시멘트주도 관심 가지실 필요 있겠다. 그래서 빠르지 않은 건 한시멘트 같은 게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흐름 섹터다. 그래서 건설주와 함께 또 하나의 섹터군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멘트주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주가 올해 좋을 거다라는 거죠. 올해 괜찮은 섹터군. 그래서 올해 투자할 수 있는 섹터군에 친환경을 갖고 왔는데 풍력 대장주 CS 윈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상승했고 여기 이제 상승하고 이제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 54,000원 구간, 그 다음에 여기를 박스로 봐서 이렇게 박스, 그 다음에 지금 금액대가 얘도 이게 중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 좀 여기 잡아서 여기까지 6만 500원 정도. 여기 때가 이렇게 6만 500원, 54,800원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가 저항대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스 대응하다 보면 올해 한 해 계속 말 그대로 전쟁과 친환경 재료화하면서 계속 그 시세적으로 흐름적으로 등하락을 반복할 건데 박스권을 유지해 줄 확률이 높고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그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섹터분들이 올해 한 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재료적으로도 이렇게 소형 원전 또 이렇게 원전 쪽에라도 부각을 받는 이유가 알게도 자원난이죠. 자원난. 그래서 유럽에서도 같이 간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소형 원전 쪽도 보지만 태양과 풍력 이런 것도 같이 겸해 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또 시세 받고 좋을 수 있는 섹터군 해가지고 친환경 쪽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쳤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항상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된 섹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분출이 또 되지 않은 섹터군을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CJ ENM이죠.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제 작년 10월달, 1월달 올해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하락했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쭉 관련주들이 모두 급락이 나왔죠. 급락 나와서 예전에 이렇게 돌려봤던 금액대 여기 체크해 놓은 금액대가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금액대에서도 CJ ENM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다 보시면 12만 5천원 부근, 그 다음에 13만원 여기 박스대를 그리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충분히 저가 박스대에서 해볼 수 있고 추가로 돌파까지 볼 수 있는 섹터에 아직 섹터에 시세가 나오지 않은 섹터죠. 충분히 가격 조정은 거쳐놨고 기간 조정은 거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시세 분출되지 않았지만 미디어 콘텐츠 쪽도 관심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 간다 뭐가 아니라 항상 저가 때 좀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고 할 수 있는 섹터군을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수소 섹터가 괜찮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아직 시세 받지 않았다 라는 섹터군을 공유드리는 거고요. 수소 섹터랑 미디어 콘텐츠주 섹터는 아직 저가 매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고, 반대로 원전이나 로봇주는 이제는 조금 주의 요망이다. 이제는 단기적으로 짧게 가져가던가 싸게 가져가서 우선 가져가기에는 좀 주가가 많이 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주도가 이제 어느 정도 시세 분출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직 괜찮은 거, 건설주도 마찬가지, 시멘트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항상 눌림목이 가능하겠다. 친환경 가능하겠다, 미디어 콘텐츠 가능하겠다, 이런 관점이고요. 인터팡크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관련 주면서 미디어 콘텐츠 엮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상승 후 눌림 조정 상승 후 이렇게 눌림 조정해서 6,000원 구간대가 오면 얘도 잠시만 6,000원 말고 지금 구간대도 이렇게 여기 정도 여기죠. 6,000원 구간대가 되게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해주면 모아가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리오프닝 관련주로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이제 콘서트가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섹터 흐름별로 따라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터파크 같은 것들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6,000원 그다음에 여기 구간대가 되게 강하게 지지받고 있죠. 여기 지지받고 있는데 6,400원대 여기가 되게 지금 지지 잘 받고 있는데 조금 잡아서 6,000원, 6,200원대 6,000원, 6,200원 정도 라인 정도 여기 정도에서 모아가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또 흐름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인터파크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다음에 볼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고 최근에 제가 5G도 이제 몇 번 공유 드리고 오랫동안 얘기 드리고 올해 좀 괜찮지 않을까 얘기 드렸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제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슬금슬금 올라와줬어요. 슬금슬금 조용히 올라와줬다는 거죠. 조용히 그 에이스테크나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몇 번 공유 드린 적 있던 것들이 이제 좀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당장 또 이제 간다라고 보기보단 이제 좀 계속 이렇게 이제 좀 위아래가 이렇게 흔들릴수록 이제는 하락보다는 이제 횡보에서 무게가 실리고 좀 이렇게 단기적 보시면 단기만 보면 그렇죠. 단기만 보면 이렇게 저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추세가 변환되고 있네 라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추세가 변곡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이 하락에서 우상향으로 바뀌어주고 있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매수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매수 관점이 아니고 5G 같은 것도 이렇게 눌렸을 때 한 39,000원 지금 기준에 한 39,000원 되죠. 한 여기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정도가 이탈 안 하면 자 여기만 지워 놓을게요. 지워 놓고 여기 정도가 이탈 안 하면 39,000원 정도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우상향으로 5 섹터 분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된 거죠. 자 보시면 여기 35,000원 정도 여기가 이탈하는 여기 닿으면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5G 이노와이어리스랑 에이스테크 같이 보시면 이런 것들도 빠르지 않게 또 대응하면서 우상향 가져갈 수 있는 섹터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또 수급 들어오는 게 부착되니까 소리 없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주죠. 수소 관련주 두산피어셀인데 얘는 이제 수소 전지죠.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봐왔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 보면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을 좀 거쳐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시세 부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코스피 그 시장 자체가 좀 약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게 시장 그와 함께 이게 잠깐만 얘가 코스피인가요? 갑자기 또 헷갈리네. 이런 것들도 또 잘못 전달드리면 안 되니까 두산피어셀 코스피였나? 코스닥인가? 코스피 맞죠? 코스피 맞죠? 보시면 두산피어셀 보시면 코스피 지수에 비해 지금 강한 거거든요. 맞죠?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 비해는 좀 강한 편이 아닌가. 삼성전자랑 완전 차트가 다르죠. 지수랑 비슷한가요? 지수 비슷한 거에서 고점대 보시면 고점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미세하게 봐도 높아지고 있고 좋다. 그래서 오히려 자 단기 보시면 이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좀 시세 부각받고 갈 수 있나? 라는 또 이렇게 재료를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38,000원 중반 정도 때부터 여기 이렇게 추세 정도 누워질 때 이렇게 관심 가지면 얘도 올해 시세 나오지 않은 섹터 종목군에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 섹터. 그래서 안철수 그 후보였던 그 대선 후보자였던 안철수 의원도 그 수소 섹터의 그 투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성장 가능한 종목 섹터군. 그래서 수소 섹터, 로봇 섹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투자하고 추진하고 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묶어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두산피어스의 수소 전지지만 그렇지 않은 수소 섹터군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겠다. 그래서 정책주로는 건설주, 친환경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건 개별주인데 또 이런 거 차트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친 거에서 보시죠. 맞죠? 이거 거친 거에서 항상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바닥 그 시그널이죠. 바닥 시그널 이렇게
또 되게 느려졌네. 보시면. 음, 자, 자, 이렇게 추세 맞고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단기적 보면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도 돌려가는 시도. 그래서 여기만 이탈하면 돼요. 4,300원 정도만 이탈 안 하면 우상향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체크해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충분히 윗골 달리면서 매물수확 했는데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눌릴 수 있어요. 근데 4,300원대 지켜주면 여기 바닥으로 체크하고 신규 매수 가져가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렇게 그 바닥권, 이게 시그널이죠. 하나의 보는 시그널. 그래서 단기적 보시면 또 그런 시그널 포착된 거 한번 공유 드리는 거니까 한번 또 잘 그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많이 못한 관계로 이렇게만 일단 제가 좀 본대로 준비해 봤고요. 신규로 이제 좀 궁금하신 거나 관심 종목들, 섹터군 이런 것들, 개별적인 것들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좀 주말 사이에 좀 가능할 때 봐가지고 조금 진단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고, 아무튼 오랜만에 방송 보내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아무튼 좀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지금 제가 살아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궁금하신 것들 빨리 전달해 주셔야 좀 우리가 못했던 것들 보충할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 주 고생하셨고요. 3월 한 달 고생하셨고, 4월에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한번 또 잘 체크해 보면서 수익도 만들어 가보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